만약 당신이 5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원망하고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다면 나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은 아직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아주 오래 살아왔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전쟁 이후의 가난도 보았고 급속한 성장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쳐가는지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성실한 사람도 있었고 돈도 명예도 모두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래 살고 끝까지 비교적 평온한 얼굴을 유지한 사람들은 늘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강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약했던 사람도 있었고 평생 약을 달고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병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병은 결과일 뿐입니다. 씨앗은 언제나 마음속에 먼저 심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면역력이라는 말을 몸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운동하느냐, 어떤 약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면역력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생각들입니다. 나는 심리학자도 의사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 살아남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증인으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몸은 반드시 그 뒤를 따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본 현실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드러나는 많은 병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감정, 눌러 참은 분노, 말하지 못한 서러움, 스스로를 향한 실망이 천천히 몸속에서 모양을 바꾼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종종 더 깊은 침묵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몸은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쉬지 못합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본래 몸이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가질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늘 경계하고 억울해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면 몸은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성취와 성공이 사람을 살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입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작은 상처에도 오래 아픕니다.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당신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비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 오래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주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나이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다뤄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은 억누를수록 다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4가지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듯하지만 매일 반복될수록 당신의 면역을 조금씩 갉아먹는 생각들입니다. 이 생각들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마치 물이 새는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집 전체가 썩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에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이의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줍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생각들은 대개 아주 조용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랜 세월 지켜본 바에 따르면 정말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생각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오래된 원망입니다. 젊을 때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분노로라도 표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분노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이기도 하고 가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년의 사람들은 원망을 마음속에 조용히 보관합니다. 부모에 대한 서운함, 배우자에 대한 실망, 사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았을까라는 질문이 쌓입니다. 원망은 겉으로는 생각일 뿐이지만은 몸에게는 끊임없는 압박입니다. 마음이 억울함을 놓지 못하면 몸은 항상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면역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몸은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회복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와 자기 비하입니다. 중년 이후의 비교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남과 경쟁하려는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비교입니다. 친구의 자녀 소식, 남의 노후 준비, 텔레비전 속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서 사람은 조용히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이 한마디는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몸은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면 몸도 자신을 보호할 이유를 잃습니다. 면역은 본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신을 부정하면 그 기능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눌러두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슬픔을 삼키고 분노를 참고 서운함을 혼자 견디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늘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몸은 늘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위장, 심장, 자율신경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면역 역시 자율신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오래 눌러두면 몸의 방어 체계는 점점 흐트러집니다. 네 번째는 노화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집니다. 젊을 때는 죽음을 멀리 있는 일로 여기지만 중년 이후에는 병원에서 주변 사람의 보고에서 자신의 몸 상태에서 죽음을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늙는 것이 두렵고 쓸모없어질까 봐 두렵고 병들어 가족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몸을 끊임없이 경계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몸이 쉬지 못하면 면역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네 가지 생각이 특별히 나약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깊이 품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필요한 것은 강함이 아니라 노아짐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몸이 대신 무너져 내려옵니다. 이것은 벌도 아니고 약함의 증거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과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이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순간 몸은 조금씩 숨을 돌릴 준비를 합니다. 이제 나는 이 생각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당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가족도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큰 불행이 닥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며 밤이 되면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삶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누구도 크게 알아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쓸모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가장 애매한 자리에 서 있는 나이입니다. 젊은이들 앞에서는 뒤처진 것 같고 더 나이 든 사람들 앞에서는 아직 버텨야 할 것 같은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룹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가 아니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0년 20년이 지나갑니다. 마음은 말할 기회를 잃고 몸이 대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자꾸만 잠에서 깨고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늘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온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상처를 받아도 이 정도쯤이야 라고 넘기고 서운해도 내가 이해해야지 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참았다고 해서 아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남은 감정은 조용히 쌓여 어느 날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허무함이라는 모습으로 혹은 만성적인 피로로 나타납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생깁니다. 가족과 식탁에 앉아 있어도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정작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깊이 고립됩니다. 이 고립감은 소리 없이 사람을 마르게 합니다. 웃고 대화하는 동안에도 몸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또 하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을 점점 투명한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의견을 묻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언을 흘려듣고 경험보다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이 생각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몸은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 몸도 자신을 지키는 힘을 잃어갑니다. 면역이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병균에 취약해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삶을 견디는 힘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외로워서 약해진다고 말입니다. 오래 참았고 오래 이해했고 오래 혼자 버텼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나는 잘못 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너무 오래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이 깨달음은 눈물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래된 긴장이 풀리는 신호입니다. 나는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 곧바로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운동해야 하고, 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나이에 이르러 깨달은 것은 회복은 언제나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무엇을 주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몸과 마음을 더 크게 바꿉니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에게 이 정도는 견뎌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모두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만은 솔직해야 합니다. 그 솔직함이 면역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오래된 관계와 물건들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함께 하고 나면 늘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조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적은 수의 관계로도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 안에 쌓인 물건들 중에는 이미 역할을 다했음에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물건들은 단지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과 후회를 함께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은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말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참아야지. 괜히 말해서 분위기 흐릴 필요 없지라는 말들은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지만 몸에게는 신호로 남습니다. 몸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말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상처를 받았을 때의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다쳤다면 그것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아야 합니다. 반격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이해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지금 상처받았구나 라고 조용히 인정하고 그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하는 순간 몸은 다시 그 고통을 실제처럼 경험합니다. 그것이 면역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빨리 회복하려 하지 말고 빨리 좋아지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속도를 싫어합니다. 특히 상처 입은 몸은 더 그렇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많은 노년의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평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남의 평가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병의 그림자가 적었습니다. 면역이란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고 부드럽게 다루는 삶,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치유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 말을 의사의 진단처럼 학자의 결론처럼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남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삶의 끝자락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는가에 따라 얼굴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얼굴에 늘 긴장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주름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편안한 빛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타고난 체질이 아니라 오랫동안 품어온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많은 병을 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병보다 먼저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얼마나 혹사시켰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인 날들이 쌓이면 몸은 언젠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병이라는 형태로 드러날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약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강하려 했을 뿐입니다. 강함을 내려놓는 순간 몸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싸우는 힘이 아니라 회복하는 힘입니다. 회복은 휴식에서 오고 휴식은 허락에서 옵니다. 스스로에게 쉬어도 된다고 허락할 수 있을 때 몸은 다시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합니다. 나는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고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으며 모든 하루를 잘 살아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너무 무겁지는 않았는지를 살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성취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아프지 않게 건너는 시간입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되고 많이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마음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평온한 마음에서 살아가는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약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당장 모든 생각을 바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조금 덜 원망하고 조금 덜 두려워하고 조금 덜 자신을 몰아붙였다면 그것으로도 당신의 면역은 이미 한 걸음 회복되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당신 편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지 않기를 나는 조용히 바라봅니다.